자, 오늘은 15단원 함수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수의 집합에서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f0, f1, f2를 구하라 그랬네요. 3x 플러스 1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0을 구하라는 말은 x에 0을 대입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0,1을 지나고 1,4를 지나고 2,7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x가 1 증가할 때마다 y가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x가 1 증가할 때마다 y가 3씩 증가한다 라는 말은 기울기가 3이라는 이야기죠.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계수가 바로 기울기의 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f가 x가 x 3승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게 될 때 이 콜론은 대체로 왼쪽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수학에서 콜론을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f가 함수의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 함수의 내용이라는 건데 x가 x 3승 마이너스 1로 대응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f0은 x 대신에 x 3승 마이너스 1을 적으라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라. 첫 번째가 1차 함수 fx가 ax 빼기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f-1이 2이면 a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y의 값이, 함수의 값이 2로 대응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f-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 빼기 3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2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p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f-2가 1일 때 p는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네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죠. 2 더하기 p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이게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p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랬네. 볼까요? 역함수는 y = x에 대칭시킨 것 또는 x와 y를 서로 바꾼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훨씬 복잡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자면 그냥 이런 정도로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x와 y를 바꿔서 그냥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x와 y를 서로 바꿔줍니다. y 자리에 x 넣고
x자리에 y 놓고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넘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 함수가 여기서 정의된 2x 플러스 3의 역함수가 된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2x 플러스 3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 함수는 y 이퀄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될 때 x-1분의 1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점근선이 x 이퀄 1.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즉 x는 1, 이 부분이 바로 점근선이 되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프는 이것만 그려진 셈이 되는 거죠. 이걸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기동시켰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식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y 이퀄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x가 1보다 크게 정의될 때 y는 0보다 크게 정의되겠죠. 그림상으로도 그렇습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게 됐죠. 이 녀석을 x와 y를 뒤바꿔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x하고 y하고 넘겨보면 서로 뒤집어 보면 y 빼기 1은 x분의 1이 되고 y는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정리해보면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도 있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 x 이퀄 0하고 y 이퀄 1 이렇게 점근선이 됩니다. 이 점근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정의해도 좋고 이렇게 답을 적어도 좋고 이렇게 답을 적어도 좋다는 거죠. x는 당연히 어디에서 정의됩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고 y는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됩니다. 여기서는 원래 함수에서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고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됐죠. 그런데 역함수를 구해놓고 보면 x가 0보다 큰 범위, y가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거냐면 x의 범위가 y의 범위로 바뀌었고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뀌었죠. x와 y를 서로 뒤바꾸는 이 연산 과정에서 x의 범위도 y의 범위로, y의 범위도 x의 범위로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을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하였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네요.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지 그걸 알아야만 되겠죠. 자, x축을 따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이걸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씩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자, x, y에 있던 이 점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x', y'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y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y하고 y'하고 같아지겠죠. 또 x' 값은 x에다 2를 더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x'과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건데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x와 y의 관계식만 주어져 있죠. 그리고 x와 y, x'과 y'이 이런 관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자,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죠. 또 x'이 x 플러스 2이고 y'이 y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나요? x'과 y'이 어떤 관계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x와 y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다가 대신에 x'과 y'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x는 x 대신에는 x' 빼기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을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만들어도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x고 이 자리가 바로 y니까요. 그러면 x'과 y'의 관계식, 이걸 정리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x' 더하기 3y' 빼기 3 =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알고 싶은 x'과 y'에 관한 관계식인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나요? x 대신에 x' 빼기 2, y 대신에 y'을 대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러니 이걸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x 대신에 x 빼기 p를,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같은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이 x 대신에 x 빼기 p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x' 빼기 p, y' 빼기 p, q 이렇게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x'과 y', x와 y 이 두 가지를 구별해주지 않으면 식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요. x', y''으로 모양을 달리해서 적어준 것 뿐입니다. 결국 이 식은 2x 더하기 3y 빼기 3은 0, 이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죠. 단지 x 대신에 x' 들어가 있고 y 대신에 y'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y축을 따라 음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식이 이렇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바뀌겠죠. 원래 있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두고 이 x와 y의 관계식이 뭐냐면 이거인 거죠. 이걸 x', y''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바꾼 건데 x 좌표는 변하지 않고 y 좌표만 3만큼 작아지죠. 그러니 x'의 값이 x하고 같고 y'의 값이 y에서 3을 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와 y의 관계식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x 대신에 x'을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신에 x'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이 관계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과 y'의 직선의 관계식입니다. 답을 적을 때는 굳이 x', y'으로 따로 구별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x', y' 이렇게 구별해서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x와 y, x'과 y'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원래 식에 있던 점인지 이동한 후에 존재하는 점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표기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x와 y의 관계식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x축을 따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을 따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어떻게 한다고 했죠? x 대신에 x-2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2에 x-2, 3에 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y
됩니다. 평행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화시켜서 x 대신에 x 빼기 p, y 대신에 y 빼기 q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선을 다음 각 직선 또는 점에 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직선 위에 있던 x, y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x좌표는 그대로 가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칭 이동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이라고 놓으면 x는 x'과 같아지는 거고요. y'은 마이너스 y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대신에 x'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칭이동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답을 적을 때는 x', y'이 아니라 그냥 x, y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x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값이 x', 이 값이 y'인 거죠. 그러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이 들어갑니다. 대입해보면 그러니 x, y라고 적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x, y라는 점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x도 y도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된다는 말입니다. x, y라고 놓아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y, 즉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x, y로 바꾸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보면 자, 이런 계산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x축에 대칭 이동시킬 때는 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고요. y축 대칭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원점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습니다. 공식화 시켜보면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x축의 방정식이 y = 0이죠. y = 0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y = 0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그 다음에
y축은 x 이퀄 0이죠. 축의 방정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x 이퀄 0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원점은 x도 0이고 y도 0인 점이죠. 그러니 둘 다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렇게 공식화 시켜서 외우고 있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y 이퀄 x 대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점이든 직선이든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옮겨가게 될 텐데 이때는 y와 x가 서로 바뀝니다. 이건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변의 길이가 x이고 이 변의 길이가 y이죠. 그런데 이걸 y 이퀄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이 부분의 길이가 x하고 같고 이 부분의 길이가 y하고 같아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의 좌표가 y, x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하고 y하고를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x 대신에 y가 되고 y 대신에 x가 되고 x와 y가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 이 녀석을 y 이퀄 x에다 대칭 이동시킨다면 x 대신에 y 놓고 y 대신에 x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식이 바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식과 같죠. x와 y를 서로 반대로 집어넣는다라는 과정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하는 얘기는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고요. 또 역함수를 구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y 이퀄 x와 대칭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모두 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자, 16단원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1차 함수 y 이퀄 fx에 대하여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일 때 f0은 x에다 0 집어넣고 계산하면 1 나오겠지요? f-1에서 f1을 빼라 그랬는데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빼기 빼기 2니까 이렇게 계산됩니다. x를 집어넣었더니 계산값이 마이너스 8이다. 그 얘기는 x 대신에 x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8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3x는 7이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마이너스 8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9고 x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1차 함수 y 이퀄 ax 플러스 b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묻고 있네요. 첫 번째 조건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0,4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y에 0 집어넣고 a에 0 집어넣어도 따라서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음 3,4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4는 3a 더하기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3분의 4. 그러니 a와 b가 계산돼서 나왔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로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가 플러스로 증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울기는 그런데 무엇과 같습니까? y 이퀄 ax 플러스 b 꼴에서 a가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러니 기울기 x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가 음수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과 5번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y축과 가장 가까운 직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축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y축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직선을 긋든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x축과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y축과 만나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모든 직선이 y축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게 y축과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y축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니고 y축이 그려진 것과 직선이 그려진 것 사이에 얼마만큼 더 y축 쪽에 가깝게 그려져 있느냐를 찾는 문제겠죠. 그런데 y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양의 방향이 됐든 음의 방향이 됐든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y축 쪽에 좀 더 가깝게 붙은 y축 하고 좀 더 각이 작은 그런 그래프가 직선이 된다는 거죠. 절대값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건 3입니다. 그러니 y축과 가장 가까운 직선은 4번 그래프가 되겠죠. 서로 평행인 두 직선. 서로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즉 1차항의 계수가 서로 같은 걸 찾으면 되죠. 2번과 3번이 기울기가 1로 서로 같습니다. 2번과 3번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직선. 이거는 y축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가 y축과 가장 가깝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반대로 x축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우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완만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 기울기가 가장 작은 5번 그래프가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직선이 되겠죠. 자, 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 y 이퀄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구하라는 건데요.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요. 이겁니다.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나요? y-5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y-5는 마이너스 2x,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y축으로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는 y절편을 더 그만큼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랬죠? 이때는 x 대신에 뭘 대입하나요? x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5번 예제를 봅시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요. 먼저 x절편과 y절편 먼저 정의부터 이해해야 될 텐데요.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거죠. 근데 x축은 축의 방정식이 y 이퀄 0이고 y축은 식의 방정식이 x 이퀄 0입니다. 즉 그래프가 y 이퀄 0하고 연립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또는 x 이퀄 0하고 연립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즉 y 이퀄 ax 더하기 b 이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 y에다 0 대입해서 x를 구해보면 뭐가 된다는 거죠? x 절편의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x 이퀄 0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는 건가요? 네, y 절편의 y 좌표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y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y 이퀄 0과 연립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를 구하면 되죠.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나요? 2. 그러니 2,0이 바로 y가 0이니까요. x절편이 됩니다. y절편할 때는 x 이퀄 0하고 연립하면 된다고 그랬죠. y축의 방정식이 바로 x 이퀄 0이니까요.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나요? 4. 그럼 0,4가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네, y절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서 연립할 때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y에다 0 대입하면 넣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3,0이 바로 x절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x 이퀄 0을 대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0, 마이너스 2가 y절편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울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즉, 직선이 있을 때 x가 증가한 양분의 y가 증가한 양을 따지면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점 볼까요? x1, y1 이 점을 x2, y2라고 잡아보면 x가 증가한 양은 x1에서부터 x2로 증가한 이 부분의 길이가 되죠. x2 빼기 x1이 됩니다. 그럼 y가 증가한 양은 어떻게 되나요? 네, y2 빼기 y1이 바로 y의 증가량이 됩니다. 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x1, y1, x2, y2 이렇게 생각해보면 4에서 2를 뺀 것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에서 2를 뺀 것분의 4에서 1을 뺀 것 마이너스 3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에서 1차 함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기울기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 이거죠.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 y 이퀄 4x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 뒤에 붙은 부분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m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울기고요. 이 n에 해당하는 것이 y절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화하면 이렇습니다. y 이퀄 m에 y 마이너스 y1은 m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해서 구하면. 그런데 만약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외워야 되고 그게 싫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외워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1,2를 지난다는 거죠. x가 1이고 y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입해서 n을 구하면 그냥 나오죠. n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공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겠죠. 공식화된 식에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애초에 가장 간단한 기본형에다가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공식화하면 이렇습니다.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까쯤에 기울기라고 정의했던 부분인 거죠. 그렇게 집어넣어보면 금방 앞서 전에 보여드렸던 y-y1 이퀄 m 곱하기 x-x1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과 사실 모양이 똑같죠. 뭐만 달라졌나요? 바로 m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아니 x1, y1을 지나는 것도 맞지만 x2, y2를 지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러니 x1, y1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네, 됩니다. 상관없다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화 시켜서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식화하지 않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 방식으로는 그러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이게 2, 마이너스 1 지난다고 했죠? 대입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2m 플러스 n 그 다음에 6,7도 지난다고 했죠? 7은 6m 더하기 n 연립해가지고 m과 n을 직접 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m이 2네요. 여기 4가 들어가고 n은 뭐가 되나요? 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y 이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넣어볼까요? 공식에다가. 자, y 마이너스 1은 6 빼기 2분의 7 빼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값은 4분의 8이니까 2고 y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계산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짜증나니까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하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x 절편이 3 y 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알파분의 x, 베타분의 y는 1 이런 꼴로
주어집니다. 이때 알파 베타가 바로 x 절편이고 y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은 뭐 헤스의 일반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런 걸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런 형태로는 안 되나요? 됩니다.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3,0을 지난다는 말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0,-4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0-4 집어넣어보면 n이 마이너스 4고요. 3, 0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n이 3분의 4네요. 그러니까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공식에다 넣어볼까요? 3분의 x 4분의 y 똑같이 12를 곱하면 넘겨가지고 네,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4 똑같죠? 네. 공식에다 넣고 계산을 해도 되고 기본 형태만을 이용해서 수치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대칭 축과 꼭지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차 함수를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서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때 x 이퀄 p가 대칭 축이 되고요. 꼭지점의 방정식은 p, q 이렇게 됩니다. 즉 p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죠. 그때 이 y값이 바로 꼭지점의 y값이 되는 거고 대칭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바로 꼭지점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 축을 가지게 되는데요.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p라고 하면 이 꼭지점은 바로 그래프와 대칭 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x에다 p를 대입했을 때 q가 나온다면 그때 p, q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런 꼴로 변형을 했을 때 x 이퀄 p, 즉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게 바로 대칭축이 되고요. 즉 x 이퀄 p가 대칭축이 되고 이게 통째로 0이 됐을 때, 즉 x에다 p를 집어넣었을 때 이 y값이 꼭지점의 y값이 됩니다. p, q를 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려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이게 바로 대칭축입니다. x 이퀄 0이라는 것은 y축이 바로 대칭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즉 0,-3이 꼭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제를 볼까요? 자, 이걸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해줘야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되죠. 넘어오면서 괄호를 벗어나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x가 1일 때가 뭐가 되나요? 통째로 앞부분이 제곱 부분이 0이 되고 그때 y는 4가 되죠. 즉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1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1,4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있는 상태로 그냥 꼭지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 이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 있을 때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보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외워두면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x 이퀄 1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y가 4가 나오네요. 즉 축의 방정식과 만나는 점이 x가 1일 때 y가 4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바로 꼭지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완전 제곱글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즉 x 이퀄 2가 축의 방정식이고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요. 2,0이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공식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요. 1분의 2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제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네요. 그러니 2,0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외워두고 쓰면 완전 제곱글로 귀찮게 변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공식 같은 경우는 잘 잊어먹죠. 공식 같은 경우는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적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을 때 그때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설명하는 와중에 축이 뭐고 축이 뭘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이미 설명드렸죠. 사실 기본적인 수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무조건 숙지하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꼭지점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 축을 구하려 들겠죠. 그런데 축은 완전 제곱꼴로 변형했을 때 이 제곱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훨씬 더 복잡하게 정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왜 완전 제곱식으로 자꾸 변형하려고 하는지 그때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꼭지점을 구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2차 함수가 변형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공식 없이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다 잊어먹어도 원래 알고 있던 상식으로 모조리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공식에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기계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과정까지는 그렇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고등 이상의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가는 평생 공식만 외우다 끝납니다. 공식 없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식 선에서 중간 과정을 계산하다 보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 더해야 되고 또 1 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자, x 이퀄 1이 축의 방정식이고 x가 1 지날 때 y가 마이너스 1을 지나니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x에다 1 집어넣어보면 y가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걸 알겠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겠다.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이용해서 구하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라고 한 주제에 왜 공식을 이용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중간 과정을 아주 길게 적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 이거죠.